첫 소식은 통일외교팀 이재훈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기사 마감하고 바쁘게 오셨죠. 예. 자, 북한이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서 남북 간의 연락망 전체를 끊는다. 또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예. 사실 대적 사업이란 말도 좀 어려운 말인 것 같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굉장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네, 남북 관계가 화해협력 기류로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었잖아요. 네.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기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사태의 시작이 사실 이 대북 전단, 이른바 삐라 살포였죠. 예, 예.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역시 삐라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예. 삐라에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내용이 어떤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용은 뭐 북한 체제 비난하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최고 지도자 전부터 김정은? 그랬는데 뭐 김정일 위원장이나 지금은 이제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죠. 네. 뭐 욕도 있고 체제 비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보자면 네. 매우 적대적이고 네. 뭐 북한식으로 얘기하자면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것이다. 음. 요즘 나오는 문건에는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네. 전체 인민에 대한 모독이다. 음. 반공하고 갱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삐라를 날리는데 뭐 드론을 동원하고 또 삐라 안에다가 뭐 달러도 넣고 뭐 네. USB도 넣고 뭐 이렇다고들 하던데 이게 비용이 꽤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어떤 단체들이 이것들을 날리고 또 이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는지도 궁금한데요. 굉장히 소란스럽고 네. 남북 관계를 전체를 흔드는 상황이긴 한데 네. 사실 삐라라고 하는 대북 전단을 뿌리는 단체는 몇 안 됩니다. 네. 크게 보면 이번에 5월 31일 날 김포에서 대북 전단 뿌려서 이번 네. 사태의 빌미가 된 박상학 씨가 네. 주도하는 자유북한 운동연합이 있고요. 그분도 박상학 씨 탈북자죠? 탈북자죠. 예. 그 다음에 이민복 씨라고 네. 풍선 전단 장인가? 그런데 요즘은 그분은 활동을 잘 안 했어요. 네. 요즘 문제가 되는 건 박상학 씨가 하는 그 김포에서 부린 풍선에서 날려보내는 방식이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등장했는데 박상학 씨 동생이 또 이제 성모도 네. 이번에 이제 페트병에다 쌀 담아서 보내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네. 비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을 상대로 선교 네.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네. 보수적인 교회 음. 단체들 많이 가장 중요한 후원자이고요. 그렇군요. 미국의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NED라고 하는데요. 비영리 재단인데 재원은 미국 국무부가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권 국가나 독재 국가를 상대로 인권 운동을 하는 단체들의 지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탈북자 단체들,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단체들한테 지원 많이 되죠. 그렇군요. 박상학 씨 동생도 이걸 하고 있었군요. 최근에 알게 된 일인데 그렇습니다. 아, 예. 형제가 하는 걸 보면 또 가족 이유가 기업인 있을 것 것 같은데. 예. 자, 이 삐라 살포는 사실 좀 된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북한이 이번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게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인가요? 이런 일이? 뭐 예전에도 예. 그 풍선을 고사포로 쏘겠다고 위협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아닌데요. 네. 이번 사태가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근본적인 요인이 한 가지 있고 직접적인 요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근본적인 요인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네. 대북 전단 살포를 포함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한다. 아, 우리 정부가 그런 약속을 한 거죠. 그 판문점 선언에 명시돼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2018년 4월 27일 날 그 합의를 했는데 5월 1일부로 네. 중지한다라고 날짜까지 명시돼 있어요. 근데 2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보기에는 정상 간에 합의했는데 음. 더군다나 삐라 문제는 대북 제재하고도 관계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남쪽 정부가 그걸 방치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불신이 있는 거고요. 최근에 코로나로 심각하잖아요. 북한이 네, 예. 이제 국경 폐쇄한 걸 아직 그렇죠. 풀지도 않았는데 네. 3월 초쯤에 탈북민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네.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자. 아이고. 그런 보내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그러니까 환자가 쓰던 물건을 구매하겠다. 이런 글이 잠깐 올라왔다가 빠진 적이 있어요. 네. 북한에서는 수입 물품을 한 열흘 정도 자연에다 방치시킨 뒤에 사흘에 걸쳐서 소독을 하고 통관 절차를 거치거든요. 근데 네. 대북 전단도 북한에 떨어지면 그거보다 더한 방역 절차를 거쳐야지 되는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코로나를 묻혀서 보내겠다라는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그럴 반응할 수 수밖에 있는 없겠네요. 상황이긴 하죠. 예. 직접적인 요인인 거고요. 네. 근본적으로는 전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는데 음. 정상 간 합의를 했는데 2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터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가만히 있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예. 김여정 제1부부장이 자기 이름으로 담화문을 냈어요. 예. 전면에 등장한 건데 김여정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던데 어느 정도로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김여정 부부장이 위상이 높다거나 네. 구실이 크다는 건 그동안 이제 2018년부터 쭉 있었죠. 네네. 남북 정상회담 세 차례 할 때 모두 배석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고 북미 정상에서도 중요한 기여를 했고, 그러니까 구실이 크다는 건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네. 김여정 부부장이 전면에 나선 적이 없어요. 올 들어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일이에요. 3번 담화를 냈는데 3번 중에 2번이 남쪽을 향해서요. 그런데다 이번에는 그 뒷날 5일 날 통전부 대변인 담화로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사업을 총괄한다. 라고 명시를 했어요. 굳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네. 김여정 본부장이 책임자다. 여기가 창구다라고 지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네. 오늘 또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어제 이제 대남 사업 부서들이 네. 사업 총화 회의를 해서 네. 연락선 끊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회의를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주재했고 지시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직접 뭐 구실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예. 남쪽에 대해서는 어쨌든 김여정이 책임을 갖고 일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지 되는 거죠. 자, 삐라 살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도 입장을 꽤 신속히 밝혔습니다. 예. 뭐 법률을 정비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랬거든요. 사실 좀 빨리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규제 이게 가능하긴 하나요? 할 방법이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북 전단 살포를 하면 안 된다는 명시 규정이 법률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대북 전단 살포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현행 법규에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있어요. 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네. 전에도 단속을 했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네. 정부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전단을 뿌리는 분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2016년에 네. 대법원이 그게 이제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기는 하지만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에 위해가 되기 때문에 공권력이 그것을 제지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는 있는 거죠. 막을 수까지만 있습니다. 처벌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그렇군요. 이번에 무슨 특별법을 만든다는 건가요? 삐라 규제법을 따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닌 거고 판문점 선언에도 있는데 비무장지대 평화지대, 실질적 평화지대와의 합의했잖아요. 네. 네, 비무장지대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지역이고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 하는데 예.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그 전반적인 내용 안에 네. 대북 전단과 관계된 조항도 넣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북 전단도 비무장지대를 넘어가야지 북쪽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 그 큰 틀 안에 그 문제를 담아서 풀어가는 것으로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평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는 아니니까요. 예, 예. 예. 자, 김여정 부부장이 최악의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어요. 처음에도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북한이 우리 정부에 바라는 게 뭐라고 봐야 할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 향후에 어떻게 전개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당장은 예.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대북 전단 문제를 해소하라는 거죠. 음. 대북 전단이 북쪽으로 날아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거고 네. 근본적으로 보자면 지난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관계가 뻐그럭거리면서 그렇죠. 남북 관계도 계속 침체됐잖아요. 예, 경색됐는데 그 경색되는 거에 대해서 북한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남쪽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네. 제재에만 너무 얽매여서 미국 말만 듣고 남북 관계를 풀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런 삐라처럼 제재랑 관계없는 일까지도 방치하면 도대체 당신들은 진정성이 있는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그 노동신문 보도에도 보면 네. 그렇지 않아도 계산할 게 많은데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꼭 삐라 문제만은 아닌 거죠. 네. 그렇긴 한데 직접적으로는 삐라 문제를 해소하는 게 일단은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되는 거를 좀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재훈 선임 기자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